여러분들은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나요?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화를 내야 할까요? 말아야 할까요? 화를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안녕하십니까? 심리대화 LBC 소장 임초롱입니다. 오늘은 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, 화는 내는 게 좋을까요? 참는 게 좋을까요? 제가 몇 번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, 화를 내면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. 해소가 되는 거니까요. 사회적으로는 안 좋죠. 화를 내는 사람을 멀리할 테니까요. 사회적으로 뭐 매장이 될 수도 있겠죠. 상황에 따라서. 화를 참으면 반대죠. 사회적으로는 괜찮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죠. 어떤 분들은 뭐 화를 내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는데,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겠죠. 근데 대부분의 그런 직장이나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화를 내고 싶을 때 낸다 그러면 뭐 그런 사람 매장될 가능성이 크겠죠. 자기도 모르게 매장돼 있을 수 있고요. 그러면 이거 말고 방법은 없느냐? 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죠. 화가 안 나는 겁니다. 화가 안 나는 것. 근데 화가 과연 안 날 수 있느냐? 난 화를 한번 나버린 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.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, 화가 나는 거는 실은 두 가지죠.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게 있고, 쌓아왔던 억눌러왔던 화가 어느 순간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화는 실은 그만큼 화를 내지 않아도 될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요. 쌓아왔던 화는 그 쌓아오는 동안 그것이 해소가 됐다면 그렇게까지 크게 쌓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. 이걸 우리는 이제 뭐 감정 쿠폰이라는 표현도 쓰는데, 우리가 이제 피자 같은 거 시킬 때처럼 거기 이제 박스에 있는 종이를 오려서 10장을 모으면 그 조그만 쿠폰이 어느 순간 피자 한 판이 되는 것처럼, 화도 조금씩 쌓여서 어느 순간 화가 커다란 화가 되는 거죠. 정말로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쪼잔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, 너무너무 쌓여서 어느 순간 내가 폭발을 했는데, 차라리 쪼잔했다고 생각했을 때 얘기하면 못하게 돼버린 거죠. 쪼잔한 걸로 폭발을 해버렸으니까. 터져버렸죠. 제가 이거는 그 오프라인 그 정규 강좌에서도 이런 대응법을 가르쳐 드리는데,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 쿠폰을 적립하지 말아야 돼요. 쿠폰이 하나가 있을 때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. 이게 실은 훈련이 필요해요. 그때 말을 해야 돼요. 해야 될 말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이때는 감정을 싣지 말고, 나 감기 걸렸으니까 창문 좀 닫아줘. 그때 빌려갔던 펜 줘. 말해야 됩니다. 내 커피는 안 탔네? 나는 굳이 뭐 안 타줘도 되는데 혹시 탈 때는 다음에 같이 좀 타줘? 뭐 이렇게 말을 하거나. 근데 물론 뭐 자기 건 자기가 타는 게 좋죠. 자기 것만 안 타서도 뭐 어때요? 그런 걸로는 실은 화가 안 쌓이는 게 맞는 거긴 한데, 만약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 그런 걸로 뭐 나만 차별받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그렇게 뭐 언급을 하는 거죠.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건, 그렇게 말을 굳이 안 해도 화가 그냥 안 나는 거예요.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. 이것도 굳이 말하자면 이제 세 가지인데, 가장 제가 이제 많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선호하는 방법은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. 저 사람이 무례하고 저 사람이 속이 좁고 무언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 내가 화가 나는 그 순간에, 저렇게 살아와서 저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손해를 얼마나 봤을까, 얼마나 손해를 보고 살아와서 저런 지금 말을 할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버리는 겁니다. 불쌍한 사람이구나. 물론 뭐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, 화를 가라앉히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돼요. 그리고 화가 한번 가라앉으면 그 상황을 조금 더 분석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죠. 그래서 저 사람은 그냥 화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, 화내는 연기를 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, 그러면 나는 거기에 그냥 맞춰주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생각하는 첫 번째고, 이게 되면 그 다음으로 내 화가 좀 가라앉으면서 두 번째로는 이제 득실을 따질 수 있어요. 그리고 세 번째는 목표를 생각하면 돼요.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화가 확실하게 좀 가라앉습니다. 그래서 득실을 따진다는 건, 내가 지금 화를 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. 지금 내가 화를 참고 이렇게 좀 차분하게 얘기했을 때, 그럴 때는 내가 이것에 대해서 물론 지금 당장 해소가 되는 건 좀 적겠지만 두고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이 사람을 교육시키거나 무언가 개선할 수 있으니, 혹은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으니 좋은 면이 있겠어. 득실을 따져볼 수 있죠.
그리고 목표는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창문을 닫게 하는 게 목표냐, 아니면 내가 화를 해소해서 저 사람과 관계를 끊는 게 목표냐. 물론 끊는 게 목표일 수도 있어요. 그럴 땐 화를 내는 거죠, 뭐. 그건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.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. 근데 본인의 목표에 이게 과연 합당한 일이냐. 이게 득실을 따져보기도 하고, 그래서 이게 나아가서는 목표까지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저 사람을 불쌍하게 보고, 그래서 머리가 약간 차가워지면 득실을 따지고 목표를 생각하는 이 세 가지 세트로 생각을 하면 화가 안 나는데 훈련이 됩니다. 그리고 이 화라는 게, 이 분노 그리고 이런 화라는 거는 좀 재밌는 게 버릇이 돼요. 그리고 한번 버릇이 되면 이게 당연하게 느껴져요. 그래서 아마 이 영상에도 아마 그런 댓글들 많이 달릴 거예요. 이런 상황, 뭐 어떤 상황인데도 화를 안 내야 되나요? 아니, 나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는 꼭 화를 내야 돼요. 아, 물론 그런 개별적인 상황 다 있죠. 다 필요할 겁니다. 화라는 감정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. 안 줄 수 없는 감정은 아니에요. 존재해야 되고 필요합니다. 분명히 우리 안에 무언가를 해소시켜주는 감정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선택이라는 이야기예요. 그런데 한 번 화를 선택하면 다음에 그 많은 화를 선택하는 게 있어서 훨씬 더 쉬워지는 건 사실이에요. 그래서 버릇이 된다는 얘기예요. 한 번 분노를 선택한 사람은 다음에 분노를 선택하는 게 쉬워집니다. 한 번 무단횡단을 선택한 사람은 비슷한 상황에서 무단횡단을 하기가 쉬워요. 물론 평생 무단횡단 딱 한 번 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죠. 근데 대체적으로 한 번 내가 했으면 그 역치가 낮아져요. 점점 쉬운 상황에서, 덜한 상황에서도 화를 내게 될 가능성이 쉬워지는 거죠. 왜냐면 내가 화를 내고 아, 나는 화를 낼 만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화는 좋은 것이 돼요. 좋은 면만 남아요. 그러면 다음 순간에도 나는 좋은 일을 해야죠. 내 내면은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나를 이끌 거예요. 나는 화가 좋다고 내 스스로를 인식시켰어요. 그러면 내 내면은 화를 내라고 또 시킬 거예요. 그럼 나는 또 화를 내겠죠. 그리고 또 그건 좋은 거라고 또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겠죠. 그럼 나는 점점 더 그 좋은 것을 자주 하고 더 많은 상황에서 좋은 것을 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. 그러면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는 사람이 돼 있겠죠. 그리고 스스로는 그 화가 당연하고 옳은 것이라고 인식하게 돼 있겠죠. 주변 사람들은 피하겠죠. 그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좀 깨달으면 화를 낼 것을 참아두는 게, 그리고 화를 냈을 때도 스스로 그거에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정도는 생각을 해두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,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심리 수업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자기의 심리를 다스리고 자기의 심리를 이해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걸 계속해서 꾸준하게 강의를 해드릴게요.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